현재 일본의 기상 상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며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괴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거의 매일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후지산과 관련된 이상현상까지 나타나며 수많은 일본인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처조차 무의미한 관측사상 최고 기록의 풍속을 보유한 슈퍼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며 말 그대로 일본 열도를 쓸어버리는 각종 시설물과 건물들의 대규모 붕괴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공사 중인 건물들의 완전한 붕괴는 물론 일본인들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후쿠시마 원자로까지 외부 파손 현상이 나타나며 더 큰 2차 피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9일 일본 홋카이도의 오타루시에서는 기록적인 풍속으로 인해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으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한 STV 취재진에 따르면 현재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 자체가 완전히 옆으로 쓰러지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중이던 철골 구조물의 무게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순간 풍속 30m의 강풍에 일시에 무너진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공사 중이던 인부들 또한 붕괴된 구조물 낙하에 피해를 입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라며 엄청난 강풍으로 인해 손쓸 틈조차 없이 건물이 붕괴된 현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은 건물 붕괴 현장의 바로 옆 주택가 역시 목조 지붕이 전부 강풍에 그대로 뜯겨져 나가며 심지어는 주택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는 피해마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풍속을 직접 느끼며 취재를 진행한 기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으면 서 있기조차 힘든 풍속이다. 강한 풍속이 변칙적으로 발생해서 몸을 더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풍 직접 반경의 피해 지역인 주택가에는 일시 피난령이 내려졌으며 목조 주택은 완전히 박살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적인 강풍 피해가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직격타한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 열도가 완전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 저장고들의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피해는 겪어봤지만 강풍으로 인한 직접 붕괴는 사상 처음이다. 강풍으로 인해 외벽에 타공 형식의 구멍이 나고 있으며 충격에 취약한 내부 장비들까지 오류를 일으키며 작동이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저장 탱크들에서도 외부 뚜껑이 구부러진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내부 오염물의 유출 피해 또한 염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엄청난 강풍으로 인해 후쿠시마 외부 구조물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 지자체는 관측사상 최대 순간 풍속 30m에 육박하는 슈퍼 풍속 재해에 일시 피난의 발언을 전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촉구했습니다. 홋카이도 지자체에 따르면 현 시간부로 홋카이도 전역에 돌풍 대피령을 발표한다. 대피령 해제의 발언까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삼가며 날아다니는 구조물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적인 접근 주의를 바라는 바이다. 현재로서 정확한 대비책은 없으며 그저 집안에서 대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며 긴급한 피난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모습은 슈퍼 토네이도 강타에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그저 대책 없이 기다리는 처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풍속이 일본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우산이 있다면 피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만들어진 저품질의 우산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풍속의 피해를 그대로 받겠지만 수천 명의 수작업 장인들이 일본에서 존재하는 한 건물들의 붕괴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은 안전하다. 장인들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 강풍이나 토네이도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에 지진과 화산보다는 훨씬 자유로우며 그만큼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홋카이도에서는 벌써 주택들의 붕괴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처럼 강한 시멘트들로 건물을 짓는 발전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지금 당장 건물들을 새로 짓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용 탱크나 전투기들을 건물 앞에 배치시켜서 건물에 직접 강풍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어차피 건물보다 탱크나 전투기가 훨씬 무거울 것이니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의 전쟁을 보호하는 부가적인 장점 또한 존재한다. 일본에는 너무 군용 기술력이 발전한 나머지 전부 간략하게 축소되는 선진 기술을 거쳤기에 불가능하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인 탱크를 배치
배치하면 효과가 충분할 것 같다.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자위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길을 지나가다가 바람 때문에 내가 직접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 지진과 화산은 경고의 방송이라도 있지만 바람은 언제 구조물의 낙하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러한 대처 불가능한 위험이 정말 무서운 것인데 선진국 일본에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다니 신의 벌이라도 받는 것 같다. 바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절망적인 것이다. 바람이 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한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래전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일본인들의 생명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실드를 개발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기밀 정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본의 가상 기술력은 실현 직전의 상태까지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한국의 좁은 땅에는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일본인들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 것일까? 마치 다른 나라들의 차이나타운과 똑같이 말이다. 기술자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건너가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일본의 섬세한 장인 기술을 전수해주고 보수도 받고 경제 발전도 해준다면 이것만큼 좋은 공통의 계획이 없어 보인다. 솔직한 말로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본인들이 안전한 한국으로 건너가게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네이도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기상악화 자연재해도 일본이 좀 더 바깥쪽의 바다에 있고 기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전부 한국으로 이동하자. 한국식의 건물 방식이 일본의 목조 방식보다 훨씬 조잡하고 강도에 견디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엄청난 수치의 강풍 피해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목조 건물들이 무너진 것이지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돌풍이 타격했다면 그들은 다시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강한 바람 공격이 후쿠시마에도 도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전 총리들인 아베와 스가의 원자력 대처 능력에는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오염물이 강풍의 시설 붕괴로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후쿠시마에 작업 인원을 보충해서 빨리 수리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홋카이도 지역은 어차피 거의 한국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 아니었나?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을 옹호하는 세력이 홋카이도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그렇기에 발전의 기술이 없어 잘 부서지는 목조주택을 지은 것 아닐까? 도쿄의 목조주택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홋카이도 풍속 사고를 기회로 이용해 한국의 작업자나 기술 자금을 일본으로 유입시키는 기회로 이용해야 될 것이다. 한국인들도 홋카이도라면 일본 내부의 인원들보다는 비판적인 생각을 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한국의 기술이 일본보다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